새벽 3시 휴대폰이 아버지, 울렸다. 아직 정신이 병원에서 있으세요? 걸려온 전화였다. 재산은 가족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나는 잠에서 깨어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이미 2달이 지났지만 이런 전화는 처음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큰형과 둘째 형이 와 있었다. 큰형은 벽에 기대어 서서 담배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둘째 형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막내야 왔구나. 큰형이 고개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래. 정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응,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 우리가 교대로 지켜보자.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계셨다. 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말랐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확인했다. 혈압이 좀 더 떨어졌네요.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에 큰형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둘째 형도 아버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형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싶었다. 막내야. 큰형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교대로 지켜보자. 넌 먼저 좀 쉬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을게요. 그래도 너는 아직 어리니까. 큰형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되었다. 둘째 형이 졸고 있는 사이 큰형이 복도로 나갔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큰형이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 환자가 돌아가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의아해했다. 절차요? 네, 사망진단서나. 그런 거 말이에요. 빨리 처리할 수 있나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고. 왜 그런 걸 미리 물어보세요? 아, 그냥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런 걸 물어본다고? 큰형이 돌아오자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병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오전이 되자 아버지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 혈압이 올라오고 호흡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확인하더니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큰형과 둘째 형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형들,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막내야. 그럼 우리는 좀 쉬다 올게. 형들이 나간 후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계셨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되어 보였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약간 꿈틀하는 것 같았다. 혹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형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이서 뭔가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다. 뭘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아버지 병원비 걱정하고 있었어. 둘째 형이 대답했다. 병원비요? 응, 벌써 몇 천만 원 나갔거든. 우리가 나눠서 내야지. 그때 아버지가 약간 움직이셨다. 의식이 돌아오시는 건가? 아버지, 아버지. 내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다시 조용해지셨다. 저녁이 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다행히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지켜봐야겠어요.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다.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큰형이 말했다. 막내야, 넌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또 와야지.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넌 아직 어리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해. 그럼 형들도 집에 가세요. 제가 혼자 있을게요. 아니, 우리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여기 있어야지.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고 형들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다. 새벽에 다시 병원에 갔다. 중환자실 앞에 형들이 있었는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또 대화를 멈췄다. 아버지는 어때요? 응, 비슷해. 의식은 아직 없고. 큰형이 대답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조금 전에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정말요? 나는 깜짝 놀랐다. 네, 눈을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다시 잠드셨어요. 좋은 징조예요. 형들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럼 곧 깨어나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나는 기뻤지만 형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조금 전보다 편해 보이셨다. 얼굴에도 약간 혈색이 돌았다. 아버지, 곧 깨어나세요. 아들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 눈꺼풀이 약간 떨렸다. 정말 의식이 돌아오고 계신 걸까? 하지만 형들은 왠지 초조해 보였다.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형들,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아버지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에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형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 계속 살아나시네. 그러게. 의사가 어젯밤이 고비라고 했는데 만약에 완전히 깨어나시면 어쩌지? 그럼 우리 계획이. 나는 깜짝 놀라서 더 자세히 들으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형들이 내 존재를 눈치채고 대화를 멈췄다. 막내야, 언제 왔어? 방금요. 뭘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아버지 간병 일정 이야기했어. 하지만 나는 뭔가 다른 걸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계획이 뭐지?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마 내일이면 의식을 완전히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형과 둘째 형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졌다. 나만 기뻐하고 있었다. 정말요? 아버지가 깨어나신다고요? 네, 혈압도 안정되었고 뇌파도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다행히 후유증도 없을 것 같고요. 나는 너무 기뻤다. 하지만 형들은 저녁에 형들이 또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들어보았다. 안 되겠어. 이대로 가면. 그럼 어떻게 하지? 벌써 변호사까지 불렀는데. 변호사? 아버지가 깨어나시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 의사가 내일 깨어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 아버지가 깨어나시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또 잠깐 깨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의식이 있으셨고요. 내 심장이 뛰었다. 지금도 깨어 계세요?
아니요, 다시 주무시고 계세요.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형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나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얼굴빛이 많이 좋아지셨다. 곧 깨어나셔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형들은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하는 걸까? 아버지가 깨어나시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밤이 깊어가자 큰형이 나에게 말했다. 막내야, 오늘도 집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곁에 있어야죠. 그래도 넌 아직, 형,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왜 자꾸 집에 보내려고 해요?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알았어. 그럼 우리 셋이 교대로 지키자. 하지만 나는 정말로 집에 갈 생각이 없었다. 뭔가 형들이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새벽 2시쯤 둘째 형이 졸고 있고 큰형이 복도로 나간 사이 아버지가 조금 움직이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막내, 막내야. 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약하게 잡으셨다. 막내야,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나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막내야, 조심해라. 형들이, 네, 형들이 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았다. 형들이 뭐라고 하신 거지? 형들을 조심하라고? 왜? 그때 큰형이 복도에서 돌아왔다. 막내야, 뭐하고 있어? 아버지가 잠깐 깨셨어요. 정말? 큰형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네, 저랑 몇 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형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야 할까? 그냥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큰형이 안도하는 것 같았다.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확인했다. 혈압, 맥박 모두 정상이에요. 정말 회복이 빠르시네요.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아침이 되자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환자분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오늘 중으로 완전히 깨어나실 것 같고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나는 너무 기뻤다. 하지만 큰형이 갑자기 물었다. 선생님 혹시 기억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억이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 그냥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계셔서. 아니요. 뇌파 검사 결과 기억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큰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형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들킬 만한 일이다. 점심시간에 형들이 또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았다.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아버지가 완전히 깨어나시면 어떻게 하지? 벌써 서류는 다 준비했는데. 서류가 뭔데? 아버지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야. 변호사가 준비해둔. 하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직접 서명하셔야 하잖아. 그게 문제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재산을 넘겨주실 리가 없어. 특히 막내가 있으면. 나는 충격을 받았다.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사이에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야?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깨어나시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모든 게. 나는 분노가 치솟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생사를 헤매고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완전히 깨어나셨어요.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다. 눈이 또렷하셨다. 아버지, 막내야, 여기 와라.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갔다. 형들도 뒤따라 들어왔지만 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막내야,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형들의 계획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버지, 그때 큰형이 급하게 다가왔다. 아버지,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큰형을 차갑게 바라보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병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큰형과 둘째 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중간중간 깨어 있을 때가 있었다. 큰형이 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간병?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다. 간병을 했다고? 나는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아직 많이 약하시니까 흥분하시면 안 돼요. 가족분들도 조용히 대화해 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을 감으셨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간호사가 나간 후 큰형이 내게 속삭였다. 막내야, 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아. 헛소리 하시는 거야. 헛소리요? 응,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무슨 대화를 들었다는 거야? 그냥 병으로 인한 착각이야.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려야겠어. 환각 같은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몰아가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까 저랑 대화하실 때는 정상이셨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해. 그 말이 묘하게 들렸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큰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해요.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고. 어떤 말씀인가요?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우리 대화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진찰하시더니 말했다. 의식 회복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네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다시 잠드셨다. 형들은 복도로 나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숨어서 들었다. 다행이야. 의사가 아버지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 완전히 회복되시면 안 될 거야. 우리가 계속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어필해야 해. 하지만 막내가 눈치챈 것 같은데. 막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우리가 잘 구슬리면 돼. 나는 충격을 받았다. 형들이 아버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는 언제 와?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어. 명의 변경 서류마저 준비해가지고 아버지가 서명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내 형들인가?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병실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다. 막내야, 이리 와라.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갔다. 아버지, 정말 형들 대화를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응, 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처음 이틀 뿐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중간중간 깨어 있었다. 그럼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아세요? 재산 이야기, 명의 변경 이야기, 다 들었다.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혹시나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하지만 확실해졌다. 그때 형들이 들어왔다. 큰형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지 않다. 역시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셨나 봐요. 내일 의사 선생님께 정밀 검사를 부탁드려야겠어요. 아버지가 큰형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정밀 검사? 네, 아버지가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뇌에 문제가 없는 일?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의식을 완전히 잃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셨다. 나는 급하게 부축했다. 그럼 내가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말해볼까? 큰형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첫째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한테 사망진단서 절차를 물어봤지? 큰형이 당황했다.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둘째는 변호사와 만나서 명의 변경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 둘째 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그리고 내가 의식을 찾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했다. 아버지,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 나왔다고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돈도 아깝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형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둘째 형이 급하게 변명했다. 아버지,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냥 내가 빨리 죽어서 재산을 물려받고 싶었다는 얘기 아니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준다고 생각했다. 밤새도록 병실을 지키는 걸 보면서 기특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저희는 정말.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구나. 큰형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둘째 형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다. 어떻게 용서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다. 아니에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가족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형들이 나가려 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막내만 남아라. 형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간호사도 혈압을 재고 나갔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막내야. 네, 아버지. 너만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맞구나. 아버지, 형들은 어릴 때부터 내 재산에만 관심이 많았어. 하지만 너는 달랐다. 형들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려? 할 말이 없었다. 막내야.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일 변호사가 온다고 했지?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무슨 이야기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내 재산 처분에 대해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아버지, 설마 형들한테 재산을 안 주시려는 건 아니죠? 왜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버지가 다시 씁쓸하게 웃으셨다. 가족이 이런 거냐? 복도에서 형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급박했다. 완전히 들켰어. 어떻게 하지? 진정해. 아직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계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데 결국 재산도 우리한테 넘어올 거야. 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도 아직 재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한숨을 깊게 쉬셨다. 들었지? 아직도 재산 생각만 하고 있어. 아버지, 막내야. 내가 결정한 거 지지해 줄 수 있겠느냐? 무슨 결정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밤이 깊어갔다. 형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셨다. 너희들은 집에 가라. 막내만 여기 있으면 된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죄드렸잖아요. 사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 형들은 집에 갔다. 떠나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와 아버지만 남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막내야, 내가 너무 엄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나도 이해가 돼. 아버지,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욕심이 날 수도 있지. 하지만 뭐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죽기를 기다린다는 건 너무하잖아. 맞는 말씀이었다. 아버지, 형들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다. 들킨 것을 후회하겠지. 새벽이 되자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다. 막내야,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무슨 결정요? 내 재산,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성급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다. 70년을 살면서 내 자식들을 봐왔는데 성급하다고 할 말이 없었다. 막내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만약에 내가 형들한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는 잠시 고민했다. 솔직히 형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아버지 결정을 따르겠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셨다. 고마워. 막내야. 아침이 되자 형들이 다시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아버지, 어떻게 주무셨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낯선 남자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형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오는 순간 큰형과 둘째 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며 변호사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환자분께서 직접 연락해 주셔서 왔습니다. 이분들이 아드님들이신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말했다. 그럼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잠깐요. 큰형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를? 아버지가 차갑게 큰형을 바라보셨다. 내가 변호사를 부른 게 그렇게 이상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해? 아버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는데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냐? 둘째 형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 생각했다? 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하셨다. 나는 급하게 부축했다. 그럼 이제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냐? 변호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했다. 혹시 가족회의가 먼저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아니요, 지금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서류를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우선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이 총 7억 원, 예금이 2억 원, 주식이 1억 원. 10억? 큰형이 깜짝 놀랐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놀랍냐?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으셨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둘째 형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지금 와서 칭찬해봤자 소용없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요청하신 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큰형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신 걸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유언자 은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부동산 중 집과 땅 5억 원 상당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뭐? 큰형이 소리쳤다. 기부요? 둘째, 예금 2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둘째 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셋째, 주식 1억 원은 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아버지, 큰형이 급하게 다가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10억을 다 기부한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넷째, 나머지 부동산 2억 원 상당은 막내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저한테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큰형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왜 말이 안 되냐? 저희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아버지가 일어서셨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냐?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뭐냐?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한 게 아니냐? 둘째 형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다. 70년을 살면서 내 자식들을 봐왔는데 뭘 다시 생각해? 큰형이 변호사에게 따졌다. 이 유언장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라면. 정신이 온전해요? 환자가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쓴 거잖아요. 변호사가 당황했다. 그런가요? 아버지가 분노했다. 내가 정신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형, 그만하세요. 막내야,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신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요? 너는 몰라.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가족? 나는 큰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이 이래요?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재산 걱정이나 하고 둘째 형이 나에게 화를 냈다. 막내, 너도 이제 철들어야지. 현실을 봐. 현실이 뭔데요? 아버지 돈을 빼앗는 게 현실이에요? 빼앗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어차피? 아버지가 그 말에 더욱 분노하셨다. 어차피 받을 거라고? 큰형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뭔 뜻이야? 내가 언제 죽든 상관없이 내 재산은 너희 것이라는 뜻 아니야?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분들이 좀 더 상의하신 후에. 상의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서명하겠습니다. 아버지, 큰형이 펜을 빼앗으려 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큰형을 밀쳤다. 막내야, 정신 차려. 내가 2억 받는다고 좋아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결정을 존중해야죠. 존중? 큰형이 비웃었다. 넌 이득을 보니까 존중한다는 거지? 그 말에 나는 화가 치솟았다. 제가 언제 돈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밤새 간병한 게 저예요. 우리도 간병했어. 간병이요? 재산 지키러 온 거 아니에요? 둘째 형이 끼어들었다. 막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형인데. 형이면 뭐가 달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싸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만. 하지들 못하겠느냐?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 나는 미안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펜을 받아들으셨다. 서명하겠습니다. 큰형이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 왜 지금도 돈 이야기만 하냐?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허탈하게 웃으셨다. 그러면 아버지는 죽어도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하는 게 정상이냐? 둘째 형이 흐느꼈다. 아버지, 저희가 욕심이 났어요.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반성은 들키기 전에 하는 거다.
변호사가 서명란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펜을 들으셨다. 손이 떨리셨다. 그때 큰형이 갑자기 소리쳤다. 안 돼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무효라고? 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쓴 거라고요. 의사소견서를 받아올게요. 큰형이 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다. 나는 막았다. 형, 그만하세요. 비켜.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가족 미래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가족 미래예요? 넌 정말 몰라. 2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뭐? 큰형이 깜짝 놀랐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 이름으로 된 상속은 취소해 주세요. 막내야.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넌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구나. 네, 아버지. 큰형이 당황했다. 막내야, 정신 차려. 2억이야, 2억. 그런 돈 받고 싶지 않아요. 형들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아요? 둘째 형도 다가와서 말했다. 막내, 너 진짜 바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기회? 나는 둘째 형을 똑바로 봤다. 아버지 마음 아픈 게 기회예요?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막내야. 고맙다. 아버지, 제발 형들을 용서해 주세요. 형들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큰형이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 정말 후회해요. 후회한다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는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변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시겠다고요? 네. 다시 써주세요. 큰형과 둘째 형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첫째, 부동산 중 3억 원은 사회에 기부합니다. 형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둘째, 예금 1억 원도 기부합니다. 셋째, 나머지 6억 원은 새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향후 10년간 매년 아버지 생일과 기일에 형제 모두가 모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의 몫은 다른 형제들이 나눠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어떠냐? 이 조건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큰형이 대답했다. 둘째는? 저도 지키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다. 막내는? 네, 아버지. 조건이 없어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아버지가 서명하셨다. 서명을 마치신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제 끝났다. 큰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다. 용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봐서 결정하겠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셨다. 아버지, 가슴이 아파.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도 급하게 달려왔다.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흥분하셨나 봐요. 형들이 당황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다만, 네, 오늘
너무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께서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가족분들은 잠시 밖에서, 우리는 모두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큰형이 말했다. 막내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상속 포기한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째 형도 말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형들, 앞으로는 정말 아버지만 생각해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과연 형들이 변할까?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요? 유언장에 빠뜨린 게 있다고. 내일 다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형들의 얼굴이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유언장에 빠뜨린 게 있다고. 내일 다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간호사의 그 말에 복도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또 뭘 빠뜨렸다는 거지? 큰형이 속삭였다. 모르겠어. 혹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 더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두 형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아직도 걱정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뿐이었다. 병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셨다. 표정이 어두우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나를 보셨다. 막내야, 이리 와라. 나는 아버지 침대 옆으로 갔다. 아버지, 무엇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다. 빠뜨린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말하지 못한 게요? 응. 너희들이 알면 더 상처받을까봐. 형들이 다가왔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형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정말 들을 준비가 됐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나는 등을 받쳐드렸다. 사실은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네, 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도 여러 번 들었거든. 큰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작년에 내가 검진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너희들이 집에서 나눈 대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빨리 정리해야겠어. 이런 말들. 둘째 형이 당황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말 안 했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병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가 당뇨 진단받았을 때도 이제 오래 못 사시겠네라고 했지. 아버지, 더 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허리 아파서 힘들어할 때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라고 했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형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요양원은 아버지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큰형이 변명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비웃으셨다. 정말 나를 위해서였냐? 아니면 내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서였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요양원 비용이 월 200만 원인데 집값 7억을 생각하면 싸다고 했잖아. 둘째 형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못 생각한 게 한두 번이냐? 아버지, 더 말해줄까?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다. 내가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걸
돈 낭비라고 했지? 그건 친구들과 여행 가자고 했을 때 나이가 몇인데 여행이냐고 했고 나는 점점 화가 났다.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대했다고? 아버지가 새 옷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집에 옷이 많은데 왜 또 사냐고 했어. 아버지, 저희는 내가 건강검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돈만 나가고 별 의미 없다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돈 쓰는 게 아까웠던 거구나. 병실에 깊은 침묵이 흘렸다. 아버지, 나는 눈물이 났다. 형들이 정말 그랬어요? 큰형이 고개를 숙였다. 막내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걸로 끝날 일이냐? 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아버지, 그 돈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가며 살았는데, 아버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그 돈을 빨리 안 쓰고 죽기만 기다렸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둘째 형이 울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줄 아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형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내야, 우리도 뭐요? 후회한다고요? 들켰으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큰형이 나에게 화를 냈다. 막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나는 큰형을 똑바로 봤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을 한 게 실수예요? 그래도 뭐요? 아버지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다. 그만, 싸우지 마라. 아버지, 내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런 말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어. 왜 참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다. 하지만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확실히 알았다. 뭘 알으셨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다. 부정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어. 아버지가 큰형을 바라보셨다. 너는 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냐? 저는 드디어라고 했잖아. 큰형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그리고 둘째, 내 아버지, 너는 내가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편해지겠네라고 했어. 둘째 형이 고개를 숙였다. 편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편해진다는 뜻 아니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무슨 뜻이었어? 둘째 형이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깨어날까봐 걱정한다는 거였어. 아버지, 내가 의식을 되찾으면 너희들 계획이 무산되니까 걱정했던 거지.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깨어나면 너희들이 기뻐할 줄 알았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실망했어.
내가 살아났으니까.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큰형이 울면서 말했다. 그럼 뭐냐?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며 물으셨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거냐?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몇 번째 말하는 거냐? 아버지가 힘없이 침대에 기댔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너희들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네, 너희들이 결혼할 때 집 마련해 주려고 빚까지 내서 도와줬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비웃으셨다. 감사하면서 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나는 너희들이 내 자랑이었어. 아버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지. 우리 큰아들 회사에서 과장 됐다고. 우리 둘째 장사 잘한다고. 아버지의 등이 떨렸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내 아들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 제발 뭐냐? 아버지가 돌아서셨다. 제발 이해해달라는 거냐?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냐? 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다. 아버지, 특히 내 자식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용서하기는 더욱 어려워. 아버지가 다시 침대로 오셔서 앉으셨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네,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모두가 긴장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큰형이 당황했다. 내가 남은 인생을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찬성하겠느냐? 둘째 형이 머뭇거렸다. 그건 뭐냐? 반대한다는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이냐? 네. 그럼 내가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돈을 다 써버려도 괜찮다는 거냐? 형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네, 괜찮아요. 큰형이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가 그런 형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 너희들 속마음이 다 보인다. 아버지, 내가 돈을 다 써버리면 너희들한테 남을 게 없어서 속상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내 통장을 가져다 줘라. 통장을요? 응. 내가 지금부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형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쓰시려고요?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궁금하냐?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다. 내 돈인데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냐?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왜, 어떻게 쓸지 궁금해하냐? 형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형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말했다. 정말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막내야. 그리고 형들을 바라보셨다. 너희들도 막내처럼 생각할 수 있겠느냐? 큰형이 어렵게 말했다. 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둘째는 저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70이야.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어. 아버지.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들 걱정만 하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해. 여행도 가야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형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너희들한테 남겨줄 돈이 줄어들겠지? 괜찮아요, 아버지. 정말 괜찮냐? 큰형이 힘겹게 대답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네,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아버지.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그래서 내일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진짜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 무슨 결정이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 모두가 긴장했다. 내일 모든 걸 결정하자. 그 말씀을 하시고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다. 복도에서 형들이 또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뭘 또 하시려는 거지? 모르겠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형들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형들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깨어 계셨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 형들은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부어 있었다. 나 역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마지막 결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샜다. 아버지, 어떻게 주무셨어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이 잘 오지 않더구나. 아버지가 돌아서시며 말씀하셨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어. 아버지, 혹시 저희 때문에, 너희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이기도 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연락받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셨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말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신지. 추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완전히 새로 쓰고 싶습니다. 새로요? 형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그럼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우선 내 마음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나는 내 세 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큰형이 불안해했다.
아버지, 무슨 뜻인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다.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 어젯밤에 너희들이 복도에서 또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형들이 깜짝 놀랐다. 저희가 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다 써버린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뭔가 남길 거야 막내는 순진해서 속이기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충격을 받았다. 형들이 어젯밤에도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런 대화를 나눴지? 큰형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버지, 그건 그냥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냥 걱정되어서였다는 거냐? 네, 맞아요.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실까봐. 성급하게? 아버지가 비웃으셨다.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게 성급한 거냐? 둘째 형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후회?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도 뭐냐? 솔직히 말해라.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내가 후회할 것,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 그거 아니냐? 병실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변호사님, 이제 새로운 유언장을 쓰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나의 모든 재산, 총 10억 원을 모두가 긴장했다. 전액 사회에 기부합니다. 뭐? 큰형이 소리쳤다. 둘째, 세 아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남깁니다. 둘째 형이 일어났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 아버지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셨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 10억을 다 기부하고 저희한테는 100만 원씩만 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냐? 큰형이 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적? 아버지가 일어서셨다. 내가 언제 감정적으로 행동했냐? 지금이잖아요. 저희가 실수한 거 가지고. 실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셨다. 몇 년 동안 계속한 게 실수라고? 나는 형들을 막았다. 형들, 그만해요. 막내야, 넌 가만 있어.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우리 모두의 문제요? 나는 화가 났다. 아버지 재산이 언제부터 우리 모두의 거였어요? 당연히 우리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상속받을 거라고? 아버지가 그 말에 더욱 분노하셨다. 누가 너희들한테 상속해 준다고 했냐?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냐? 둘째 형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다. 그럼 아버지는 죽어도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것 다 알고 있어. 변호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말했다. 혹시 가족회의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큰형이 변호사에게 따졌다. 이 유언장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하고 자유의지로 작성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아버지가 큰형을 노려보셨다. 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고 계세요. 흥분? 아버지가 천천히 큰형에게 다가가셨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내 죽음을 기다렸는데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 답해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내가 화내면 안 되는 거냐? 큰형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난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아버지가 변호사에게서 펜을 받으셨다. 잠깐, 나는 급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막내야? 아버지, 저도 100만 원 필요 없어요. 뭐라고? 형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막내야, 고맙지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아버지가 형들을 바라보셨다. 몇 번째 기회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형들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큰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둘째 형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변하겠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 꿇은 아들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형들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다시 써주세요. 또 다시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호사가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신 후 말씀하셨다. 나의 전 재산 10억 원을 모두가 숨을 죽였다. 5억은 사회에 기부하고 5억을요? 나머지 5억은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셨다.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받았을 준비를 했다. 첫째 조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주 한 번씩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네. 둘째 조건,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세 명이 교대로 돌봐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셋째 조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내 앞에서 다시는 돈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어기는 사람은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큰형이 물었다. 그럼 박탈된 몫은 다른 형제들이 나눠 갖거나 전액 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또 있어요? 이 조건들을 10년간 지켜야 합니다. 1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하면 그때 진짜 상속을 해주겠습니다. 10년이요? 응, 10년이면 충분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야.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10년 동안 조건을 다 지키면 그때는 나머지 5억도 너희들 것이다.
정말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한 번이라도 조건을 어기면 모든 걸 사회에 기부한다. 형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떠냐?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느냐? 큰형이 먼저 답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는 저도 받아들일게요. 막내는 네, 아버지.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서명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다. 다시는 유언장을 바꾸지 않겠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다. 네, 아버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하지만 사람이 진심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환자분,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나는 기뻤다. 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 그럼 집에 가자. 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셔서 우리가 교대로 돌보고 있었다. 10년 조건이 시작된 첫 주였다. 형들은 정말 변한 것처럼 보였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었다. 막내야.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네, 아버지. 형들이 정말 변한 것 같으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나도 그렇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을 바꾸는 건 더욱 어렵지. 그때 큰형이 들어왔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기분 어떠세요? 좋다.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고맙다. 큰형이 사과를 깎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네. 그런데 승진하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아버지 뵙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의아했다. 예전에 큰형이라면 승진을 자랑하며 돈 이야기부터 했을 텐데. 괜찮다. 내 일을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큰형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저녁에 둘째 형도 왔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온 것 같았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응, 막내가 해줬어. 그래도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괜찮다. 아버지,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요리를? 네. 아버지 드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놀랐다. 둘째 형이 요리라니. 예전에는 라면도 잘 끓이지 못했는데.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밤이 되자 형들이 돌아갔다.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되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형들이 정말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아직 며칠 안 됐잖아. 하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막내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한다. 급할 때요? 응.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본성이 나오는 법이야. 그럼 형들을 시험해 보시려는 건가요? 시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며칠이 더 지났다. 형들은 계속 성실하게 아버지를 돌봤다. 매주 약속대로 안부도 물었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큰형이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출장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대신 다음 주에 더 오래 있겠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시작됐구나. 뭐가요? 핑계 말이야. 둘째 형도 비슷했다. 아버지, 가게가 너무 바빠서 매주는 힘들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은 어때요? 조건을 바꾸자는 거냐? 아니에요. 임시로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조건은 조건이다. 하지만 현실적?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벌써 현실적이라는 핑계를 대는구나. 2달이 지나자 형들의 태도는 더욱 변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다. 큰형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둘째 형은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자주 빠졌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고맙다, 막내야. 하지만 이건 너만의 일이 아니야. 하지만 형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사정?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다. 나도 사정이 있어. 아버지, 사정이요? 응,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자식들과 보내고 싶다는 사정 말이야.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 석 달째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형들이 한 주 걸러 한 주씩 오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큰형이 말했다. 나는 가족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그래, 알겠다. 둘째 형은 더 심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자주 와서 가게를 비우니까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더 자주 올게요. 나중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6달이 지났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 오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가는 시기였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 바빠서 먼저 갈게요. 벌써? 네, 다음에 더 오래 있겠어요. 하지만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오래 있겠다고 말만 하고 금세 가버렸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형들 때문에 속상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속상한 게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하셨다고요? 응,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1년이 지났다. 형들은 이제 명절에만 왔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시기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응. 저희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벌써 가냐? 네, 다음에 더 오래 있겠어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막내야, 이제 알겠지? 네. 아버지,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해 겨울,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다. 나는 급하게 형들에게 연락했다. 형,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심각해? 네, 열도 많이 나시고. 알겠어. 내일 갈게. 내일이요? 지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야,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안 돼. 가게 문 닫으면 손해야. 내일 갈게. 나는 혼자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막내야,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아버지. 형들이 오지 않더구나. 내일 온대요. 내일.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말씀에 나도 화가 났다. 다음 날 형들이 병원에 왔다.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큰형이 말했다. 응, 저희 어제 정말 바빠서 미안해요. 괜찮다. 다행히 큰 병이 아니네요. 둘째 형도 말했다. 그래. 형들은 30분도 안 있다가 갔다. 저희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막내야, 변호사를 불러줘라.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며칠 후 변호사가 병원에 왔다. 형들도 급하게 왔다. 아버지, 뭔 일이세요? 큰형이 다급하게 물었다. 유언장을 바꾸려고 한다. 또요? 왜요? 1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조건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느냐?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아팠을 때 바로 온 사람이 있냐? 형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변호사가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의 전 재산 10억 원 중 모두가 긴장했다. 8억 원은 사회에 기부한다. 아버지, 형들이 소리쳤다. 나머지 2억 원은 막내에게 전부 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너는 1년 동안 조건을 완벽하게 지켰다. 아니, 조건이 없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을 바라보셨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만 준다. 100만 원요? 큰형이 절망했다. 많다고 생각하냐? 적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1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어. 아버지가 서명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형들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버지 마음은 바뀌지 않으셨다. 변호사가 나간 후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들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다. 내 가족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족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없다. 아버지, 너희들은 가족을 잃었다. 큰형이 울었다.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제발.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거라. 형들이 울면서 나갔다. 병실에는 나와 아버지만 남았다. 아버지, 이래도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형들은 막내야.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 너만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앞으로 너 혼자 살아가야 할 텐데 힘들지 않겠느냐?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맙다, 막내야.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형들은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병실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가족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형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형들은 그 소중함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